이번에는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모델링 데이터들의 메쉬 스무스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오브젝트에도 메쉬 스무스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잡이를 잘 관찰해 보면 납작한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곡면은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탈 부위는 잠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하이드 셀렉션 가렸습니다. 플라스틱 부위만 남겨놓고 모델링을 진행하겠는데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고무도 하이드 셀렉션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보면 지금 메쉬 스무스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델링 할 때는 메쉬 스무스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위가 지금 여기에 부착이 되어 있고 이 부위는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데, 그 폴리곤 부착될 부분을 먼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W 폴리곤, 이 부위와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에 손잡이가 붙게 됩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레프트 뷰에서 보면 뒷부분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프트를 라이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라이트 뷰를 최대화하겠습니다. Alt W.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먼저 이 부분을 선택하고요. 폴리곤입니다. 두 개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한 개 한 개 선택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베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베벨 세팅, 높이는 0,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를 잡고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스케일을 선택하고 X를 잡고 왼쪽으로 이동해서 면을 좀 줄여줍니다. 이 정도로 줄여봤습니다. 이번에는 Y를 잡고 밑으로 내려서 조금 더 납작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 폴리곤과 컨트롤 누르고 이 폴리곤을 선택하고 여기에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베벨 세팅, 오케이. 스케일로 X를 잡고 좌우로 좀 줄여주고 Y를 잡고 위아래로도 내려서 작아지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 모양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왜곡이 됐는데요. 이것을 바로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점을 선택해 보면, 이 점을 선택하면 이 점의 위치와 이 점의 위치를 조정해서 수직이 되게 하려면 이 점을 선택하고 이동 툴을 선택하고 Y의 값에 있는 숫자를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Y에 있는 값을 복사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점을 선택하고 Y 부분에 그 값을 컨트롤 V 엔터 해주면 정확하게 수직으로 바뀝니다. 이 점도 선택해보면 Y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컨트롤 C, 다시 아래쪽 점을 선택하고 컨트롤 V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수직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Alt W. 이제 프론트 뷰에서 보게 되면 방금 만들어진 그 면들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나와 있거나 원하는 형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X축으로 조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곡면이 나올 수 있도록 위치를 조금씩 변경해 봤습니다. 여기도 이 점들을 X를 잡고 바깥쪽으로 옮겨서 이 면이 부드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위치를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밑면에서 봤을 때 이 버텍스들이, 이 점들이 너무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으면 X를 잡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좀 평평하게 나올 수 있도록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해서 면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이 점들을 선택을 하고 X를 잡고 이렇게 바깥으로 조금 이동해서 이렇게 좀 평평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평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이런 모양이었고 지금은 X를 잡고 바깥쪽으로 좀 이동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라이트 뷰로 옵니다. 이번에는 이 선들이 수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하고 이동 툴 Y 값을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다시 이 점을 선택하고 Y 값에 컨트롤 V 하고 엔터 수직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점을 선택하면 Y 값이 나옵니다. 컨트롤 C 이 점 선택하고 다시 컨트롤 V 엔터 그러면 수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폴리곤으로 이 폴리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살려놓고 아래쪽은 지웠습니다. Alt W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손잡이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Spline, Line, 라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은 디테일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Modify, Vertex 이 점을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폼 기준부가 너무 크면 마이너스를 눌러서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손잡이의 이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 지점과 이 지점의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 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선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세그먼트 클릭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보면 디바이드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드를 눌러주면 다시 버텍스로 오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이게 몇 개로 만들어졌는지 세어보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숫자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혹시 필요 없는 점이 있다 그러면 이 점을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하게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또 만들려면 세그먼트, 선택, 디바이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버텍스 다시 다듬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탑 레벨로 가서요. 선택하고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져왔는데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이 이 폴리곤의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잡아줬고요. 아래쪽에는 위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버텍스 이렇게 변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탑 레벨 이제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텀 뷰를 최대화 하겠습니다. Alt W 그 다음에 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 F3을 눌러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Y를 잡고 밑으로 내려주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Y를 잡고 서로 이렇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확하게 정렬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면 Align 대상체 클릭 X 해제, Z 해제,
Y 센터 눌러주면 오케이, 정확하게 Y축으로 정렬이 됩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Alt W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라인의 세그먼트를 확인해 봅니다. 몇 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개, 2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탑 레벨 컵을 선택하고 폴리곤 하나, 둘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폴리곤을 기준으로 이 스플라인을 따라서 면이 만들어지게 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Extrude Along Spline이 있습니다. 세팅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픽 스플라인을 클릭해주고 8개이기 때문에 8을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에 8을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이 면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컵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가려보겠습니다. Hide on Selected 이렇게 다 가렸습니다. 다음은 F3을 눌러서 와이어 상태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잘 관찰해보면 이 점들이 다른 위치에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점들을 이렇게 좀 맞춰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만 손잡이가 팽팽하게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Alt W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컵의 손잡이가 너무 넓게 나타났다면 충분히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탑 뷰에서 이 컵의 손잡이 부위들을 선택하고 줄여주면 됩니다. 이 엣지들과 컨트롤 누르고 이 엣지들을 선택해서 줄여주면 됩니다. Alt W 다른 영역이 선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고 선택되지 않았다면 바로 스케일로 변화를 주면 됩니다. 스케일 여기서 가운데 중심으로 Y를 잡고 이렇게 좁혀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동 툴 Alt W 이렇게 손잡이가 좁혀졌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을 서로 부착하면 되겠는데요. 오른 버튼 누르고 타겟 웰드 이 버텍스는 여기에 이 버텍스는 여기 이렇게 서로 부착을 해줍니다. 클릭해서 클릭해서 부착할 지점에 클릭 이렇게 해주면 다 부착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줍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갑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스케일로 Y를 잡고 줄여서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게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이 엣지와 컨트롤 누르고 이 엣지 선택하고 찌그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찌그러졌다면 X축으로 이렇게 조금 움직여서 찌그러지지 않게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엣지 컨트롤 누르고 이 엣지 X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서 찌그러지지 않게 해줍니다. 다음은 이 엣지를 선택하고 루프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이 엣지 선택하고 루프 그러면 연결 부위가 손잡이와 몸통의 연결 부위 엣지들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선택이 됐고 이 부분에 챔프를 줘야만 메쉬 스무스를 적용할 때 이 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챔프 이렇게 값을 적용해 봤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엘리먼트 이 전체 엘리먼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어떤 면들은 부드럽게 보이고 어떤 부분들은 각지게 보이는데요. 커맨드 패널에 보면 각각의 폴리곤들이 부드러워지려는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리어 올 1 클릭해주면 부드러워지려고 하는 값들이 다 같은 값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메쉬 스무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부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오른 버튼 누르고 Unhide All 모두 다 나타나게 해봤습니다. 메탈 부위도 선택하고 메쉬 스무스를 적용하고 고무 부위도 메쉬 스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Alt W 프론트 뷰를 최대화해서 F3 눌러서 이렇게 쉐이딩 상태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컷과 조금 다른 모양이 됐지만 컵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컵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 메쉬 스무스, 이 메탈 부분에 메쉬 스무스를 선택하고 랜드를 걸면 체크, 랜드를 걸면 아이트레이션이 2가 되라. 그리고 플라스틱 부위도 메쉬 스무스를 선택하고 랜드를 걸면 2가 되라. 고무도 메쉬 스무스를 선택하고 랜드를 걸면 값이 2가 되어라. 이렇게 더 부드럽게 나타나게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이 상태에서 랜드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랜드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랜드 셋업 800에 600으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쪽도 한번 랜드 걸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약간 각져 보이지만 랜더 걸 때는 아이트레이션이 2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랜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래쪽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대로 깨끗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모델링 할 수도 있고, 다음은 심플하게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메탈 부위와 플라스틱 부위, 고무 부위 따로따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또 매핑을 하게 되겠지만 좀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지는 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W. 지금 만들어진 컵을 잠시 가려두겠습니다. Hide Selection. 그러면 탑 뷰에 Create Geometry 실린더를 만들고 프론트에서 Alt W, 다음은 Modify에서 높이 세그먼트를 높여서 5 정도를 입력했고요. 사이드 세그먼트는 16, 캡 세그먼트는 2를 입력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색상은 블랙으로 적용을 하고요. 매핑에서 회색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가 불투명해서 뒤에 있는 그림이 보이지 않아서 속성을 투명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프로퍼티즈 속성을 0.2 오케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테이프를 적용하겠습니다. 테이프의 커브 값을 먼저 적용을 해주고요. 어마운트 값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쉽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Alt W, 다시 오른 버튼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Poly. 이젠 다시 오브젝트의 속성을 불투명하게 1, 엔터, 오케이, 이렇게 했습니다. 폴리곤으로 가서 위에 있는 폴리곤들을 지우겠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지우기에는 번거로우니까 윈도우로 변경해주고 Alt W, 드래그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폴리곤들만 이렇게 선택이 되고 딜리트,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드, 이 보드를 선택하고 Alt W, 스케일, Shift 누르고 클릭, 이렇게 면을 줄여주고 이동 툴 Alt W, 라이트 뷰를 최대화했습니다. F3을 누르면 Y로 보이고요. Shift 누르고 Y를 잡고 밑으로 내려서 다시 스케일을 좀 줄여서 Alt W,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 버튼 누르고 캡,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엣지 선택, 링, 커넥트 5개, 오케이. 폴리곤 클릭, 오른 버튼 베벨 세팅, 높이 제로, 좀 작게, 플러스 눌러서 한 번 더 반복, 오케이. 오른 버튼 클립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엣지 선택, 루프, 오른 버튼 누르고 챔퍼 세팅, 값을 좀 키워서 부드럽게 나타나게, 오케이,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클릭, 루프, 오른 버튼, 챔프, 세팅, 챔프 값을 작게 줍니다. 오케이. 다음 아래쪽에 고무 부위인데요. 이 부분은 폴리곤 상태에서 얘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베벨 세팅, 높이는 제로, 그 다음에 플러스, 높이는 커지고 얘는 0이 되면 똑같은 크기에서 이렇게 베벨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아니면 그 다음 방법은 이 엣지를 선택하고 링, 오른 버튼 누르고 커넥트 세팅에 가게 되면 선분은 하나,
그리고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폴리곤, 이 폴리곤들을 배배를 한 번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래쪽 값은 제로, 높이만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엣지, 클릭, 루프, 오른 버튼 누르고 챔프 아주 약하게 이렇게 얇게 해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엣지, 루프, 오른 버튼 누르고 챔프, 세팅 약간 두껍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Alt W. 이렇게 해서 컵을 만들 수가 있고요. 손잡이는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붙이면 됩니다. 메탈 부위와 플라스틱 부위는 매핑해서 서로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버리고 Unhide All 완성된 결과물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매핑을 하기 전에 라이팅을 먼저 적용해서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플랜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렌더 사이즈를 HD 1280720 두 사이드, 그 다음에 기본 조명을 하나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조명에 옴니를 하나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옴니 조명이 설치가 되었고 옴니의 값을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섀도우 체크하고 그림자는 에어리어 섀도우 옵션에서 섀도우 인테그리티는 3, 퀄리티는 6, 에어리어 라이트 디멘전에서 L 값은 20, W 값도 20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퍼스펙티브 뷰를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프론트 뷰에서도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안쪽이 보이게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플랜을 버리고 밑면도 조명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컵 모델링을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언랩과 매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